데이터라도. 네, 저 약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요건 설명 한번 해야 돼요. 아, 네. 자 12번 볼게요. 12번 볼 거예요. 약간 14번 문제에 써 있는 거 보고 약간 감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당연히 방금 애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초점이고 이게 한 점이야. 그럼 이 거리를 먼저 구해. 그럼 이게 5가 되겠죠. 그러면 앞뒤로 이만큼 5가 그 다음에 이만큼 5가 가고 나면 준선을 두 개 그릴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초점하고 준선을 알게 되면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너희들 꼭지점을 먼저 구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꼭지점은 3,1하고 x는 11이니까 7,1이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럼 먼저 이렇게 그려지는 애 먼저 해볼게. 이때는 p가 1이야. 또 y제곱은 일단 4x를 먼저 쓰세요. 그런 다음에 꼭지점만큼 딱 평행이동을 시켜주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그려지면은 p가 마이너스 4예요.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면 y제곱은 일단 마이너스 16x 시작하는 거고 7,1이니까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7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얼마나 간단해. 지금 그 미지수 P를 지금 그 초점에서 좌표라고 생각하지 말고 p가 왜 좌표예요? 요만큼이 p야. 그러니까 그게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 다만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부호가 플러스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한 거죠. 부호가 방향 그쵸? 방향까지도 고려해야지 p값은. 그 다음에 13번을 만약에 푼다. 자, 이미 일단 꼭지점이 주어져 있어요. 꼭지점. 이게 꼭지점이에요. 이번에 초점이 아니라. 그 다음에 0,2를 지나는데 0,2를 지나는 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방향의 포물선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쪽 방향의 포물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점과 꼭지점을 준다? 별거 아니에요. 이 방향이면 x제곱은 4p y에서 꼭지점을 줬다. 3,1이니까 x-3의 제곱은 4p y-1이 되겠죠? 여기에다 0,2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p가 나오잖아. 그러면 9는 4p p는 4분의 9 그걸 여기에다 넣어주면 x-3의 제곱은 9y-1 이게 첫 번째 도형의 방정식. 뭐 초점 구하라고 하니까 p가 4분의 9라고 나온 마당에 초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4분의 9만큼 위로 가면 되겠지. 그럼 얘가 3,1이면은 3,-1이면은 3,4분의 5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지. 자, 이번에는 얘는 y제곱은 4px에서 3,-1이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은 4p x-3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2,0을 대입하는. 그럼 1은 마이너스 8p. 자, 그러면 이 식이 4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이라는 도형의 방정식 구했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초점이야. 그럼 p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네. 그럼 이 점에서 8분의 1만큼 이쪽으로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에서 8분의 1 빼주면 뭐야? 8분의 23, 마이너스 1? 이런 식? 네. 에?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4p지? 2,0이면 마이너스 4p잖아. 그러니까 계산 실수 같은 건 니네들이 캐치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8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만큼 오면 4분의 13, 4, 30이니까 11이겠네. 그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그냥.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자, 초점, 준선, 그 다음에 꼭지점 찾아. 그 다음에 P값 가지고 기본 틀을 만들어낸 다음에 꼭지점만큼 평행이동 시키세요. 자, 이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17번 해주면 17번? 자, 17번. 자, y제곱은 4xy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A, B에서 만날 때. 자, 이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포물선에서의 점을 세팅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조금 좋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항상 t, ft라고 많이 세팅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x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y좌표를 알파라고 놨을 때 오히려 더 편하게 세팅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A, B의 중점이라 그러면 8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콤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제곱은 4x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1,0을 지나니까 y는 m x-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y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야 되니까 x를 소거합시다. x를 소거해. 그러면 이 x 대신에 여기 있는 x를 대신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n분의 y 더하기 1이 x니까 이걸 여기에다 넣어줘요. 그래놓고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 m을 싹 곱해서 한쪽으로 넘겨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n분의 4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자, 이게 x고 이게 y야. 그럼 x는 8x라고 해볼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y 즉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알파 베타 대신에 얘만 쓱 넣으면 끝나지. 이렇게 약분해서 넘기면 y제곱은 2x-2 이렇게 이해가 되려나? 응?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원래 t, ft라고 많이 하는데 세팅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y좌표를 저렇게 놓는 게 편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 이게 x좌표를 알파라고 놓는다고 안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좀 더 편할 뿐이지.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을 거면은 우리가 위에 있는 점을 루트 씌우고 밑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생각을 할 줄만 아면 돼. 위아래로 딱 나뉘잖아, 두 점이. 꿀말을 여기서 생각할 게 아니야. 자, 됐죠? 접선 갈 테니까 접선으로 따라오세요. 은찬이 뭐 질문 있어? 그 오른쪽에 알파벳으로 갈 거면 응. 왼쪽에 있는 수식들은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수식들? 네. 아니 얘 때문에 쓰는 건데? 얘 찾아내려고? 안 보였어요. 응. 왜냐면 M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들어갈 길은 없을 거야. 자, 포물선과 직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2차 곡선이잖아요. 우리 2차 그리고 직선. 그럼 2차 곡선과 직선을 이야기할 때는 뭐면 충분하냐? 판별식이면 충분해. 오케이? 판별식이면 충분하지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왜? 귀찮아. 그래서 우리에겐 강력한 무기인 미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2차 곡선의 미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2차 곡선에서는 직선하고 뭐 교점이 두 개니 이거는 그래 판별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경계가 되는 접하는 경우 이거는 굳이 판별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접선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접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의 방정식을 할 때도 접선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식. 세 번째,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 그때는 접선이 몇 개 그려졌죠? 두 개 그려졌죠? 일단 그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걸 여기서도 그대로 구현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포물선 위 y제곱은 4px 위의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미분이 필요하다. 양변은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딱 나와. 즉 이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y1분의 2p인 것 같아요. 그러면 y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양변에 y1을 싹 다 곱해주면 y1, y는 자 그런데 얘가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y1의 제곱은 4px1이에요. 자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최종 형태가 되는 거야. y1, y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겁니다. y제곱이 y1, y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었거든. 자, 그럼 여기에서 1, 2, 3단원을 원래 다 하고 종합하면서 이야기할 거지만 그래도 지금쯤 한번 던져주면
2차 곡선에서의 접선은 x제곱은 x1 x가 되고 y제곱은 y1 y가 되고 x는 2분의 x 더하기 x1이 되고 y는 2분의 y 더하기 y1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접점을 알고 있을 때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자,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면요. 뭐만 알면 되냐면 y절편만 알면 돼요. 또 원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이 두 개가 생긴다. 근데 곡선은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곡선이 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생겨요. 자, 이 상태에서 이 mx 플러스 n을 주어진 식에다가 때려 넣어서 판별식이 0이다 해가지고 n을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n을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그럼 n이 되게 예쁘게 나와. n은 n분의 p라는 되게 예쁜 값이 나와요.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이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아봐야 되냐면 y제곱은 4px일 때는 이거라면 x제곱은 4py일 때는 뭐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럼 둘이 역함수 관계지. 그럼 접선도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다라 생각하고 x, y를 아예 바꿔버려요. x, y를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 상태에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y는, 왜냐면 우린 기울기라는 거는 y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y는 n분의 1 x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m제곱분의 p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울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기울기야, 그치? 네. 그럼 이걸 m으로 둔갑시켜. 그러면 p m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x제곱은 4py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이게 돼? 따로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유도한 걸 써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포물선 외부의 한정. 이거 되게 웃긴 건데 얘는 어떤 단일 패곡선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외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 여기서 접선 그릴 수 있겠어? 없죠. 이쪽에서밖에 못 그립니다. 접선은. 대신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왜 두 개냐면 잘 봐. 여기가 A, B예요. 잘 봐. 무조건 2차 곡선에서 외부에서 그 접선을 가지고 놀 때는 1번, 2번 중에 2번을 이용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 B, A를 대입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 원래 A, B, P를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뭐만 구하면 돼? M만 구하면 돼. 그럼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잠시만 한 번만 어? 한 번만 더.
아,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에다 네. a, b를 대입을 하세요. 그럼 내가 a, b, p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 그럼 m에 대한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와. 아. 그러니까 해가 두 개씩 나와. 그럼 이 상태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이거에 두 근인 m1, m2에 대해서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그게 바로 a분의 p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즉 a가 마이너스 p일 때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인 즉슨 무슨 얘기야? 얘가 어디에 있을 때? 준선 위에 있을 때. 준선 위에 있는 점에서 그 두 접선은 직교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재작년에 시험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만 더 가봅시다. 한 발만. 우리가 원에서도 외부의 한점 A, B에서 그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점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극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폴라 라인이라고 하는데 왜 극선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극선이라고 해요. 엄마들은 극성, 얘는 극선. 이 극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었어. 그럼 얘도 이 두 접점을 지나는 극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두 개의 접점을 가지니까. 그러면 저 극선의 방정식은요. 자,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해주느냐? 각각의 접점을 x1, y1, x2, y2라고 합니다. 이게 스텝 1. 그럼 적에서의 접선인 x1, x는 지금 기준은 y제곱은 4px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y1, y는 2p x 더하기 x1과 y2, y는 2p x 더하기 x2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게 모두 a, b를 지나. 그러면 y1 곱하기 b는 2p a 더하기 x1 y2 곱하기 b는 2p a 더하기 x2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두 점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뭘까요? by는 2p x 더하기 a.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a, b에서의 접선의 방식하고 똑같아. 응?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처럼 형태가 나와. 원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그러한 이유는 저기에 있는 1, 2, 3번 순으로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이해될까? 여기서 어떻게 네? 2권에서 3권으로 넘어가는 아,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이 두 식을 만족하는 x1, y1과 x2, y2에 대해서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다라는 거야. 아 저기 있다 x1이. 그치? 요 자리에 x를 요 자리에 y를 바꿔 써준 거예요. 아, 아, 아 이해된 것 같아. 이해돼요? 네. 응. 그거야. 화장실 갔다. 아우. 우리 그럼 19페이지를 풀어야겠죠? 19페이지 네 문제 딱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자. 노래방 가고 싶어요. 시험 끝나고 노래방 한 번도 못 갔어요. 슬프다.
또 봐.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응? 20번으로 넘어가라고. 응. 오늘 계산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네? 응? 오늘 안 본 사이에 계산이 저요? 빨라진 것 같은데? 나도 빨라지지 않았어요. 얘는 왜지? 만나는 거는 아, P가 2분의 3, 그치? P가 2분의 3, 그쵸? 네, 그럼 너가 곱할 때를 따져본 거 아니야? 일단? 네. 너무 많지 않아요. 정수기 때문에 정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원하는 거는 원래 판별식을 쓰길 바라는 부분이에요. 판별식을 쓰길 바라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1, 콤마 0을 항상 지나는 그런 직선이잖아요. 그렇다라 그러면은 자 봐봐, 펑션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 콤마 0에서 그 두 접선 사이에 바로, 그치? 사이에 뭐가 이렇게 되게 m 값이 되어야 하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두 접선을 찾으면 되긴 하는데, 그럼 너가 만약에 그렇게 풀고 싶다라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 세 번째, 그죠? 네, 그러면은 y는 mx 더하기 n분의 p, 그죠? 그럼 p는 2분의 3. 여기에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그걸 풀어봐. n 값이 뭐가 나오죠? 해봐. 이제 부분. 그럼 뿔마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그치?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돼. 3루트 2가 아니라 루트 6이겠죠. 그죠? 그 사이의 값이어야 돼. 그럼 m이 0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사이 값이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지. 오케이? 오, 22번. 그렇죠. 조금만 쉬었다가 막 타임 해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응?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